주식 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 가격 결정 방법하고요. 그리고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는데 요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이걸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가지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규 상장 종목, 이제 최초로 이제 거래소에, 한국 거래소에 상장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현행 방식이 있고 여기 표 보면요. 개선 방식이 있습니다. 이 표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좀 풀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행 방식. 자, 기존의 방식입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했던 방식이죠. 이번 주까지 했던 방식인데요. 여기 100으로 숫자가 1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공모가를 10,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요. 10,000원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방식은 뭐냐면 공모가가 10,000원짜리라고 하면 자 10,000원짜리라고 칩시다. 그럼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장전 시간에 매매 거래를 합니다. 장전 시간에 매매는 전날의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죠. 아침에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매매하는 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처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전날에 종가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장전 시간에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8시 40분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 호가창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시죠? 자, 그건 이제 동시호가인데요. 9시에 시초가를 결정짓기 위해서 동시호가를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이제 8시 40분부터 9시까지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매수 주문을 넣으면 호가창에 매수가 표시가 될 뿐이죠. 실제로 거래가 되는 거는 9시 땡 하고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행 방식은 자, 공모가 10,000원이라고 하면요. 자, 공모가에서 더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상승하, 10,000원에서 100% 상승하면 20,000원이죠. 20,000원이 시초가 결정짓는 최고 가격이고요. 만약에 시초가를 뺄 경우에, 하락할 경우에,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9,000원이 되겠죠. 그 바운더리 안에서 10,000원 같으면 시초가를 가지고 결정이 짓습니다. 자, 시초가를 가지고, 최대치를 가지고 20,000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칩시다. 100% 상승한 구간. 그러니까 이제 공모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0% 상승이 된 거죠. 자, 여기서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이 시초가를 현재 방식은 이걸 기준 가격으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기준 가격으로, 공모가는 공모 가격. 자,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그걸 기준 가격으로 놓고 그 기준 가격에서 위로 30%, 아래로 30%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죠? 장중에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공모 가격 기준으로 기준가가 결정이 되면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시초가에서 30% 오르니까 자, 10,000원짜리 같은 경우에 자, 100% 상승한 구간인 자, 20,000원이 됩니다. 20,000원에서 또 상한가 가버린다 그러면 자, 26,000원이 되죠. 이 최대치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지금 현재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개선되는 방식이 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10,000원이라고 칩시다. 숫자가 100으로 돼 있는데 자, 공모가 10,000원짜리라고 칩시다. 10,000원짜리로 치면 자, 시초가하고는 상관없이요. 공모가를 가지고 기준 가격으로 놓습니다. 자, 이전 방식은 공모가가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기준가로 놓는 게 아니라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그걸 기준가로 놓고 30% 왔다리 갔다리 했던 방식인데 자,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는 공모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을 그냥 그대로 공모가가 기준 가격으로 놓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그 기준 가격에서 위로 400%,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같으면 40,000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호가창에 찍히는 거는 10,000원에서 40,000원이 된다고 하면 400%가 오른다고 하는 거는 호가창에서는 여러분들이 30,000원에 올라야 되죠. 그러니까 300%가 오르면 호가창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규 상장 종목이 300%라고 찍히는 종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이 40,000원에서는 더는 상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래로는요. 자, 6,000원을 최대로 놓습니다. 밑으로 마이너스 40%, 10,000원일 경우에 6,000원을 최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이고 그 이하로는 그 당일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6,000원이라는 가격, 그러니까 마이너스 40%에서, 하락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두고 상승은 400% 구간, 그러니까 호가창으로는 300% 상승한 3만 원 상승한 구간, 4만 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뭐냐면, 자, 이전 방식은 공모 가격은 따로 있고 공모 가격에 이제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9시에 땡 하고 시초가 결정되면 그걸 기준가로 딱 둔다는 거고, 다음 주부터 바뀌는 거는 공모 가격이 만 원이면 기준가도 그냥 만 원입니다. 자, 시초가하고 상관없이요. 자, 그리고 거기서 그 기준가에서 위로 이렇게 400%, 호가창 기준으로 놓고 보면 300%, 자, 아래로는 마이너스 40%, 자, 호가창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40%죠. 만 원에서 6천 원 되는 건 마이너스 40%입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기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신규 상장 종목의 기준 가격 결정 방법. 자, 기준 가격 결정 방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개선하고. 자, 가격 제한폭을 가지고 이전 방식보다 더 확대를 했습니다. 자, 확대를 함으로써, 자, 여기까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신규 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 가격 발견 기능을 가지고 제고를 했다. 자,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전 방식은, 자, 공모 가격이 있고, 그리고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초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괴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괴리가.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죠. 그죠? 그런데 바뀌는 거는 기준 가격이 공모 가격이니까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균형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공모를 위한 그런 이제 개선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주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죠.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하루에 당일에 올라봤자 만 원짜리 같으면 26,000원에 끝났지만, 이제는 뭐 하락하면 6,000원에 제한적이고, 그 상승하면 4만 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모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력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개선된 내용입니다. 이게 공모주라고 하는 게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요. 자, 공모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던지면 그 받아주는 쪽도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모주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받아주는 사람들도 좋아져야 되는데, 근데 받아주는 쪽에서 한번 입장을 가지고 놓고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이 받아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 이제 시장이 이제 상장되고 난 후에 상장 첫날에 직접 이제 신규 상장 첫날에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기존 방식은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든지요. 자, 시가가 어떻게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200%의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자, 여기 이걸 가지고 기준가로 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시장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40% 시초가가 얼마 결정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얼마가 결정이 되더라도 위로 30% 아래로 30%로 해가지고 손실로 끝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뀌는 방식은 뭐냐면, 시초가가 이렇게 위로 떠버리면, 자, 떠버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초가가 떠버리면, 자,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와, 위로 먹을 거 400% 있고 아래로는 뭐 마이너스 40%밖에 안 된다고 보지만, 자, 시초가가 위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자, 기준 가격은 어차피 공모가 그대로입니다. 자, 시초가가 떠버리면 기준 가격이 변경이 안 된다는 거죠. 기준 가격은 공모가 그대로. 그러니까 시초가를 위로 올려가지고, 자, 4만 원에 출발을 했다고 칩시다. 호가창으로는 300% 오른 구간에서 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왜 매수하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뭐 요렇게 또 가는 종목이 또 잘 갈 수도 있고, 이런 패턴들을 또 본다고 하면 이렇게 또 달려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초가가 얼마가 뜨더라도, 시초가가 뭐 2만 원에 시작하든 3만 원에 시작을 하든 해가지고 좀 먹을 게 있다고 하면 또 들어가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준 가격을 그대로 공모 가격으로 뒀기 때문에, 자, 4만 원에서 하락을 하게 되면 4만 원이라고 칩시다.
최대치로 극적으로 한번 봅시다. 극적으로요. 4만 원의 시초가가 형성이 돼버리면 자 4만 원에서 더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하락한다고 하면 4만 원에서 6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일에. 그러면 손실이 말입니다. 자 4만 원에 이제 매수한 사람들은 뭐 하한가까지 맞아버리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85%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냥 파산합니다. 하루 만에요. 이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바뀌는 방식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계산돼야 되는 게 동시효과거든요.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동시효과 제도를 가지고 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대고 기준 가격하고 가격 제한폭만 일단 손을 댔다라는 거고요. 신규 상장주는 처음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게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력들은요 신규 상장 종목을 프리 IPO로 해가지고 할인받은 물량을 이미 들고 있다는 거죠. 보통 1년에서 3년 전에 이미 이런 상장할 회사를 가지고 미리 들어가 투자를 해가지고 미리 들고 있습니다. 아주 저가에 받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제 공모를 하면서 상장 심사를 가지고 통과하면 이제 공모가를 산정을 할 때 또 세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뻥튀기를 합니다. 공모가를요. 그러니까 공모가가 얼마에서 얼마까지 이 바운더리를 쳐놓으면 상한선이 얼마고 하한선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 심사를 하고 공모가 결정을 할 때 세력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상한선을 뚫어버려요. 대부분이 세력들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공모가도 어떻게 보면 공모가 결정짓는 것도 이 신규 상장하고 거의 매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첫날에 거래되는 방식하고요. 어떻게 됐거나 뭐 청약하는 것 자체가 돈만 그냥 집어넣고 어차피 청약이 안 되면 환불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모 가격을 가지고 띄우기가 엄청 쉽죠. 어떻게 보면요. 자금은 어차피 환불이 되는 금액이니까. 예, 공모가를 가지고 높게 책정을 하고 공모가 뻥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이제 결정되고 나니 상장 날짜가 정해지면 상장 첫날에 또 시초가를 가지고 이제 기존에 또 뻥튀기를 합니다. 뭘 이용을 해가지고요. 실제적으로 돈 한 푼 쓰지 않고 동시효과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초가를 가지고 높입니다. 험매수를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매수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시초가를 가지고 위로 뻥튀기를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는 그런 방식이죠. 지금 현재요. 결국에는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주식판에서 아웃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걸 받아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구조죠. 개인 투자자가 프리 IPO에 참여하는 것도 일부 소수지만 있기는 합니다. 존재하기는 합니다. 사모펀드에서요. 하긴 하는데 그런 고액 투자자 대상이고 결국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상장이 좀 뭐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장외 시장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상장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장외 시장에는 이미 거품이 끼어 있을 때로 또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장이 진행되는 걸 보고 좀 매수를 장외 시장에서 미리 상장되기 전에 거래소에서 상장되기 전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게 수익 날 가능성이 그게 크진 않거든요. 이미 거품이 다 끼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장되고 나니 첫날에 또 매매를 한다고 하면 동시효과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초가를 가지고 저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뻥튀기를 해놓고 뭐 패대기를 쳐버리면 그죠? 공모가도 뻥튀기 그 다음에 또 시초가도 뻥튀기 그래놓고 이제 고점에서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걸 극복을 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항상 이제 이 불리한 쪽은 개인 투자자가 좀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이번에 개선되는 방식은 결국에는 원래 애초에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방식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불리한 방식을 극복해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공모주를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세력들이 더 장난치기 더 좋고 더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변경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잘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지고 또 수익 내는 방법을 또 찾으면 또 됩니다. 예,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변경된다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공모 일정인데요.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변경되는 방식에 이제 처음 적용되는 신규 상장 종목이 지금 뉴스 같은데 보면 식규센이 최초의 종목이 될 거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게 바뀐 방식으로 첫 종목은 식규센이 아니고 하나29호 스펙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29호 스펙이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이 상장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하나29호 스펙이 첫 종목이 될 거고요. 식규센은 두 번째 종목이 될 거고 금요일 날 상장하는 알맥 오픈롤은 변경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종목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주소는요, 제가 이 영상 하단 제목에다가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청약이라든지 상장되는 일정들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천하고 뭐 구독하고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